교통사고가 나서 남편이 병원 응급실로 급히 실려갔습니다. 아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제 남편 어떻습니까? 의사가 말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이때 남편이 정신이 갑자기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아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나 살았어.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야.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남편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 법 10가지라고 한번 생각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남편을 무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우리 육여신도회가 오늘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육여신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남성들에게도 해당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같이 한번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정 조작. 안 쓰셔도 돼요. 남편의 반응을 통제하기 위해서 아내가 자기 기분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감정을 조작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 됐어, 신경 쓰지 마. 이런 것들이 이제 아내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을 하지 않고 남편을 통제하기 위해서 조작하는 것이다. 항상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뭐든지, 그 다음에 절대로, 이런 말들을 많이 쓴다라는 것은 이렇게 상대방이 들었을 때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구나. 또 우리가 수동적인 공격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부러 예배 시간에 조금 늦게 오는 그런 분들도 뭔가 지금 담임 목사님한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 너도 한번 맛 좀 봐라 하면서 일부러 조금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시키면 안 해버려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수동적인 공격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패시브 어그레시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티가 안 나요. 근데 은연중에 상대방의 감정을 조작을 하는 거예요. 너 기분 나빠 봐라. 이렇게 우리 아내가 이제는 뭐 다 여시가 됐잖아요. 육여신도에는. 그러니까 남편들이 뭔 말을 하면 조금 삐지겠구나 하는 것을 대번에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아주 적절하게 구사를 할 줄 안다는 거죠. 그리고 침묵도 그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 최후 통첩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막 우는 거예요. 동정심을 유발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실망했다라는 것을 아주 과장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성이 자기도 모르게 남편을 무시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인은 체면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뭐 박수 치는 거 이런 거 잘 못합니다. 또 통성기도 하는 거, 찬송할 때 손 들고 부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참 어색해요. 저도 잘 못하거든요. 근데 또 내가 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안 하고 있으면 난 또 삐져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그렇게 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내가 실망했다, 내가 이런 때 굉장히 서글퍼진다, 외롭다, 표현을 정직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 도움이 되는 말이 무엇인지, 아니면 내가 결혼 생활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말들은 아닌지, 이것을 우리가 좀 영적으로 분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엄마 역할. 우리 여성들이 자기도 모르게 남편을 무시하는 방법, 두 번째는 엄마 역할이에요. 엄마라는 게 마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 역할을 마더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어떤 존재가 필요하죠? 아내라는 존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에게 엄마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시어머니처럼 비춰지기도 하고, 또 부부간의 문제를 자꾸만 정면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피해가려고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해야만 돼, 이게 최선이야, 애를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을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남편의 독립과 기쁨을 앗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여성이 남편을 무시하는 법,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남편이 점점 작아져요. 남편은 그래도 이 가정에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런 걸 좀 느끼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이 가정의 보호자야. 이것을 아내나 자녀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앗아가 버리는 게 마더링. 아내들이 남편을 이렇게 향해서 엄마처럼 굴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질식. 예. 여러분들 이것은 이제 종종 무기로 써먹는 거죠. 남편의 숨통을 그냥 확 죄어버리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자꾸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저도 어떤 때는 그냥 잘 대답을 해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고기가 좀 나왔잖아요. 근데 아내가 유교신도에 특송한다고 식당에 같이 안 내려간 거예요. 야, 정말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싹 김 위에 얹히고 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딱 내려오는 순간 갑자기 손이 덜덜 떨리는 거예요. 야, 이거 뭐라고 또 할지 들켰구나. 그런데 아내가 걱정 말라고 그러면서 남은 고기를 나한테 한 점을 더 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나는 열려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모든 걸 다 말하게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좀 동굴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바깥에서 살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좀 동굴에 들어왔다, 그런 안도감을 느끼고 싶어 해요. 근데 그냥 오늘 어쨌냐, 오늘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나 오늘 동창회 갔는데 누구는 뭔 옷 입고 왔더라 하면서 당신은 뭐냐, 그냥 계속 집착한다 하는 걸, 그리고 계속 꼬치꼬치 캐묻는 거, 이런 것들이 남성들의 숨통을 조여드는 그런 질식사를 시키는
그런 일들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편 스스로가 자꾸만 내가 뭘 잘못했나?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당신이 뭘 잘못했어. 자꾸만 그것을 알도록 이렇게 질문을 캐내는 것, 이런 것들이 여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내 남편을 무시하는 법, 세 번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비판. 이건 말 그대로입니다. 남편이 잘한 것들도 사실 수천 가지예요. 그런데 잘못한 거 딱 한 가지예요. 보통 그렇잖아요. 기다고 좀 해봐라. 남편들이 잘한 건 수천 가지예요. 근데 잘못한 건 딱 한 가지예요. 그쵸? 정말 지은이 엄마답다. 이야. 그런데 이렇게 배우자가 잘못한 것을 자꾸 우리가 비판하려고 하는 것, 거기서 대부분의 시간들을 다 소비해버린다는 거죠. 결코 당신은 충분한 남편이 못 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 말, 이런 것들은 다 틀려버렸어. 자꾸만 남편들이 자신감이 없어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사실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데 저도 아내한테 칭찬 듣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설교가 끝나면 오늘 어땠어? 항상 물어봐요. 근데 물어보면 아내가 제가 잘한 것은 사실 수천 가지잖아요. 근데 오늘 너무 길었어. 이 한마디로 그냥 딱 정리가 돼버려요. 그건 누가 했던 말인데 또 아내한테 직접 이제 확인 사살을 이렇게 딱 당하고 나면 그렇구나. 나 오늘 또 안 됐구나. 실패했구나.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아내가 오늘 또 이제 그러는 거예요. 어땠어? 그랬더니 괜찮았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사실 원고에는 막 이런 것 저런 것 보니까 지적할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는 아내가 좀 굉장히 저를 측은히 여겨요. 그래서 웬만하면 잘했다고 해주더라고요. 저 설교 준비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지금 어제도 장례식 갔다가 지금 늦게 왔거든요, 오후에. 그래서 해롱해롱 하는데 뭔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한다고요. 최선을 다하는데 그걸 한 방에 날려버리는 아내의 그 비판적인 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도 이렇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유교신도에는 여시가 다 됐잖아요. 여시가 뭔 말인지 몰라요? 백녀우. 그러니까 이제는 다 이제 고단수란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 뭔 말을 들으면 고래도 춤을 추게 하는 말이겠구나.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 모르면 여러분들은 아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들을 이제 좀 구사했으면 좋겠어요. 뭐 영어도 아니잖아요. 불어도 아니고 한국말로 그냥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당신 짱. 나보고 하지 말고 당신들 남편 보고 하라고요. 그 다음에 5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훼손. 이건 뭔 이야기냐면요.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남편을 자신도 모르게 무시하는 방법인데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아버지로서의 남편을 훼손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 남편을 자꾸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유능하지 못하다. 당신은 그런 것도 못하냐.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내가 애들한테도 존중을 못 받는구나. 남편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녀 앞에서 결정을 뒤집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도 아빠를 무시하네? 이걸 우리가 은연중에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도 똑같이 아빠를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애들이 결혼을 했어도 똑같이 해요. 결국은 가정의 모든 문제는 애들한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문제 아이는 없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예, 우리 유교신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백녀시잖아요. 웬만한 건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남편을 아버지로서 좀 우리가 존중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이나 의견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평가절하를 당하면 남편들은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깥의 직장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위축된 생활을 하거든요. 아무리 사업가다, 사장님이 지금 여기 많이 계시지만 사장님이라고 하더라도 스트레스는 만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오면 그냥 누군가 내 편이 돼줬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그냥 막 쏴버리면 남편들은 야, 여기도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단란주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담이 얼마나 잘해줘요. 지금 어떤 연예인이 강남의 A 마담한테 가가지고 그 집에서 이렇게 무슨 마약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연예인 부부예요. 그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을까? 결국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가 충분한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딴 데 가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6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혹. 이건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오죽하면 당신을 내 남편으로 선택했는가? 그때의 그 초심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꾸만 다른 남편의 매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남자 참 어쩌더라. 근데 이런 게 그냥 남자들한테는 괜히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는데, 이런 마음들이 남편들에게는 다 있거든요. 나는 나가서 맨날 이렇게 몸집 키우고 싶지 않나? 이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꾸만 이렇게 나는 다른 남편보다 못하구나. 다른 남편은 분리수거도 잘해준다.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남편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남편은 그런 건 안 되는구나. 이제 여러분들은 다 백녀시가 됐잖아요. 그 정도는 딱 그냥 감 잡고 분리수거는 내 몫이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내는 남편 것이고 남편은 아내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이게 한 20, 30년 지나가고 이렇게 6여신도 정도 되면은 이 마음들이 이제 다 이렇게 무뎌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좀 무례해집니다. 집안에서도 옛날에는 굉장히 서로 신혼 때 그 조심스럽고 옷도 항상 예쁘게 입고 그리고 또 화장도 항상 이렇게 예쁘게 하고 또 말도 항상 곱게 하고 방구도 좀 조심하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다 터버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백녀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은연중에 남편들을 그냥 그래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남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죠.
또 7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문제를 방치하는 것. 서로 잘못이 없을 수는 없어요. 부부가 살아가는데 뭐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는 거죠. 이제는 다들 유교신도 정도 되면 그냥 전우회로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서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시시로때때로 갈등들이 생겨요. 갈등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큼 또 남편이 생각을 해주지가 못해요. 남편들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찝어서 알려줘야 돼요. 이것 홈플러스에 가서 사와라. 그래야지 당신 홈플러스에 가서 뭐 있는가 한번 보고 좋은 거 사와. 이러면 절대 안 돼요. 남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신은 왜 못하냐? 자꾸 잘못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솔직하게 담백하게 표현을 못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수첩에 기록을 한다거나 마음의 수첩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걸 한꺼번에 갖다가 터뜨려 버릴 때 그런 괴로움들이 곪고 골마서 나중에는 정말 우리 남편은 가망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남편들은 또 그런 아내의 마음을 평상시에는 잘 못 읽어내는데 상당히 위기구나 싶을 때는 남자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읽어요.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좀 솔직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그냥 넘겨버리고 나중에 또 터지고 자꾸만 상처가 골마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조롱하는 것. 여러분들 남편은 주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일을 하는 것 같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남편들은 굉장히 바쁜 삶들을 살아요. 회의도 많이 가야 되고 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또 교회 일도 오죽이나 많습니까? 그런데 집안일을 충분하게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자꾸만 남편을 조롱 섞인 말투로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내는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남편을 무시하는 법. 8번째가 이 조롱입니다. 조롱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화나게 하는 것, 상처를 주는 것, 또 도발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조롱한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당신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며칠 동안 서로 부부간에 나눴던 대화들을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그것이 남편을 세워주는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남편을 무너지게 하는 말이었습니까? 9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러워하는 것. 우리가 서로 만족하면서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때로는 잘 충족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이것 고쳐야 돼. 이것 고쳐야 돼. 당신은 말투가 문제야. 당신은 왜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해? 당신은 우리 어머니한테 또 왜 그래? 당신은 애들한테 왜 그래? 당신은 교회 가면 또 왜 그래? 이렇게 자꾸 남편은 고치고 고쳐야 한다.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남편이 나는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결혼 생활과 비교하는 것. 그리고 당신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되어 주어야 돼. 되어야만 해. 강요하는 것. 알려주려고 하는 것. 그런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수록 남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내가 자신도 모르게 남편을 무시하는 법 10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공격하는 것.
싸움의 수단으로 이 공격성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남편을 향해서 도발을 하는 것입니다. 결코 남편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만약 온유하다거나 침묵으로 반응을 한다면 우리는 남편을 겁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편이 분노로 반응을 한다면 우리는 남편을 괴롭히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부부 생활에도 논쟁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논쟁 후에는 서로 잠시 자기네 공간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그 공간을 허락해 줘도 공격성은 쉽게 가라앉게 됩니다. 그 시간이 문제예요. 그 시간. 그리고 다시 부부가 얼굴을 보기 전에 시간을 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들이 어떤 면에서 좀 미안한지 표현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오늘 특별히 육여신도의 헌신 예배니까 내 사랑하는 육여신도의 여성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 보면 듣기와 말하기가 나와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보통 7대3으로 기독교 상담에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한다라는 거죠. 자꾸 남편을 혼내는 것, 지적하는 것, 알려주려고 하는 것, 이게 70%를 차지하게 되고 나머지 30%로 남편을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려고 하는데 사실은 30%도 잘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알겠지 하면서 우리는 지적하는 데만 거의 99%를 써버리는 것은 아닌지 정반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남편도 좀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것은 더디해라. 또 성내기도 더디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